안녕하세요. 네, 상준씨입니다. 오늘은 2월 29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물 한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물을 꼭 이제 녹화 버튼 누르기 전에 마시고 시작을 해야지 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맨날 까먹어요. 네, 사람이 참 건망증이 사람마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오늘은 조금 피곤해가지고 일찍 잘까 하다가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하윤이가 계속 좀 아팠어요. 열도 좀 나고 감기 기운도 있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독감 코로나 다 검사해봤는데 다 음성 나왔고 근데 이제 돌발진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랑 독감 검사 같이 하면은 한 7, 8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 하윤이 실비를 안 들어가지고 빨리 실비를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다니는 소아과가 독감이랑 코로나 검사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하시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땐. 다른 병원들은 그렇게 자주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시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안 그러는 병원들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은 조금 이제 고열이 나거나 하면은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전한 게 또 좋은 거니까 괜히 또 독감 걸렸는데 모르고 코로나 걸렸는데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딴 데 옮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이니까. 근데 아무튼 비싸니까 빨랑 실비를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고열은 있는데 다행히 컨디션은 나쁘진 않고 때때로 열이 한 38.5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좀 그 이상 올라가면은 조금 이제 칭얼칭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좀 해열제 좀 먹이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열경련을 한번 해가지고 저희 둘 다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다행히 그때 이후로는 열경련을 한 적은 없어가지고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경련이 한번 하면 또 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안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오늘 일상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지인분들과 딸기 뷔페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을 상추씨에다가 써주셨는데 예전에는 상추씨 영상이 거의 실시간에 가까웠는데 예를 들면 듣고 있는 날로부터 하루 이틀 3일 전에 촬영을 했던 그런 따끈따끈한 영상을 이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의미이시겠죠. 근데 요즘에는 텀이 조금 길어졌어요. 신경을 좀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예전에는 제가 오늘 며칠이에요 하면은 들으시는 날로부터 한 2, 3일 정도 전 늦어도 그 정도였을 텐데 요즘은 제가 잘 보진 않았지만 지금 꽤 텀이 좀 길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텀이 왜 길어졌냐, 제가 요즘에 상추씨를 그래도 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찍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얼마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근데 영상은 일주일에 2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약은 이제 일주일에 2개씩 예약을 하고 영상은 3개씩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텀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따끈함과는 좀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이제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따끈따끈하게 들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일주일에 3개를 올릴 거예요 라고 공표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은 또 하다가 그 업무량에
이제 퍼져가지고 못하게 되면 또 안 되니까 하기로 했던 거는 좀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도 좀 특별편 같은 느낌으로 올려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원래 예약을 걸어놨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로 미루고 오늘 찍는 거를 올릴까 뭐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영상이 몇 개나 예약이 되어 있지? 지금 보니까 3개가 되어 있네요. 영상이 예약이 3개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오늘 찍은 걸 내일 올리고, 내일 원래 예약이 되어 있던 건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해가지고 거의 처음으로 주 3회 상추씨 주 3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좋으시길 바래요. 네. 물주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오늘 있었던 일을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 보자면, 오늘은 그 하윤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을 못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고 어린이집이 그 한 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하시는 관계로 가정보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라 라고 이제 공지가 왔어요. 대신 이제 가정보육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합반으로 운영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어차피 열이 나서 못 가기도 했고, 만약에 열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계속 아팠었기 때문에 또 통합반에서 또 엉아들이랑 놀다 보면 좀 이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에서 보기로 했고, 근데 뭐 유자 씨는 당연히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할 일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올라가야 되는 영상 편집이 안 끝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냐면은 수요일 날에도 일을 거의 못 했었고 화요일에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의 못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하윤이를 맡기고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했죠. 아침에 병원을 들렀다가 이제 갔었기 때문에 조금 한 11시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유자 씨는 팀원들이랑 화상회의를 해야 할 게 있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일을 하겠다 해서 카페로 갔고, 저는 카페는 이제 조금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카페에서 하면. 그래서 저같은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일을 했죠. 거기서 이제 간단히 밥 먹고 일 좀 하다가 저녁 때 이제 왔는데, 저녁 때는 장모님께서 일이 있어서 외출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유자 씨랑 이제 하윤이랑 이렇게 밥을 먹었죠. 아버님이 그 생선을 좀 꺼내놓고 가셔가지고 굴비, 갈치 뭐 이런 것들 좀 내어주셔서 그거 이제 제가 구웠습니다. 그 처가댁 주방 옆에 딸려있는 작은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 뭐 김치냉장고였나? 김치냉장고였던 것 같은데 뭐가 좀 있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김치냉장고가 아니겠구나, 그 위에 뭘 하는 거면 어쨌든 뭔가 있어요. 네.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버너를 놓고 프라이팬 놓고 생선을 열심히 구웠죠. 갈치나 뭐 굴비나 이런 것들은 보통 저는 집에서 이제 오븐에다 구워 먹는데, 프라이팬에다 또 구우니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얼마큼 구워야지 속까지 다 구워지는 건지. 저희 집 오븐은 대충 이제 온도랑 시간을 맞추면 얼추 그냥 알아서 잘 구워지는데, 제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180도에서 한 20분 구우면은 갈치는 구워지더라, 뭐 굴비는 구워지더라, 이런 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프라이팬에다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래 구웠습니다, 최대한. 갈치 같은 경우는 뭐 얇으니까 대충 금방 구워졌는데, 굴비가
그게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로. 거의 고등어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장이 심한 것 같고, 고등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뭐 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 큰 왕건이 굴비가 있어가지고, 네, 2마리가 있어서 열심히 구웠고, 네, 앞뒤로 계속 열심히 구웠는데, 시간을 좀 오래 구웠거든요. 속까지 좀 잘 익히려고. 그랬더니, 뭐, 알맞게 잘 구워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굽는 동안에 유자 씨가 밥도 푸고, 국도 데우고, 반찬도 꺼내고 해가지고, 장인어른과 맛있게 먹고, 어머님이 좀 이제 7시 반쯤 돌아오셔가지고, 말씀 좀 나누다가, 네.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제 뭐 집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그 주부로서의 삶을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집 정리나 뭐 집안일 같은 것들. 예전에는 바쁘면 일이 일단 1순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집안일, 뭐 육아 이런 것들이 무조건 1순위. 일은 그 외의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열심히 집 치우고 했더니 뭐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별거 한 게 없는데 집이 쉽게 지저분해집니다. 뭐 바닥에는 뭐가 이렇게 많고 뭔가 치울 것들이 많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쓴 손수건인지 안 쓴 손수건인지, 이거는 입었던 바지인지 안 입었던 바지인지 헷갈리고, 양말 한 짝은 또 어디 가서 없어졌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주워가지고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식세기도 돌리고. 사실 오늘은 설거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혼자서 한 끼 정도 더 먹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질 정도로 식세기가 조금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손설거지를 할까 하다가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세제 조금만 넣고 그냥 식세기 돌렸습니다. 되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식세기 쓰다 보면 밥 딱 먹고 해서 이제 오히려 남으면 그냥 꽉 채워서 돌리고 남은 것들만 설거지를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애매하게 있을 때는 다음 거, 예를 들면 오늘은 밤이니까 내일 아침 먹은 것까지 넣어서 돌리자니 그 정도로 공간이 여유가 있진 않고, 그렇다고 이것만 돌리자니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손설거지를 하자니 그러기엔 양이 좀 많고, 네. 그 정말 애매하게 딱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중간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피곤함이 이겼습니다. 그냥 기계에게 힘을 빌리자. 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그랬었고, 그래서 오늘은 집이 깨끗한 상태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상추씨를 찍고 있습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실이 지저분하고, 제 방은 제가 웬만하면 깔끔하게 보통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거실에 치울 것들이 잔뜩 있고 주방에 치울 것들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영상을 찍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하고 있으면 뭔가 찝찝해요. 네. 약간 이상한 좀 강박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쁜 강박은 아닌 것 같긴 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막 잔소리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좀 안 좋은 강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네. 뭐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뭐 괜찮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뭐 이렇게 보냈고, 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했던 딸기 뷔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날은 이제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이제 좀 팔러 가야겠다. 중고책을 안 보는 것들을 좀 모았어요. 저랑 아내랑 같이 모아가지고 알라딘의 책을 팔러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저 혼자 이제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윤이가 조금 아침부터 많이 이제 보채는 날이었어요. 유자 씨도 뭔가 많이 좀 지쳐 보이고, 그래서 분명히 또 내가 두고 혼자 나가면 고통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얘기를 해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나갔죠. 책이랑 하윤이 뭐 소지품 좀 챙겨가지고, 드라이브라도 하면은 하윤이가 아무래도 조금 덜 보챌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나갔고, 근데 차를 타자마자 거의 바로 잠들더라고요. 바로 잠들었고, 그날 6시 30분 정도에 깼다고 유자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는 7시 반 정도에 깨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일찍 깨서 조금 졸렸나봐요. 그래서 차 타자마자 바로 잠들어가지고, 보통은 낮잠을 2시간 정도 자는데 일어날 때까지 좀 재우려고 드라이브를 계속 했어요. 신기하게 차가 멈추면은 꼭 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30분 넘게, 한 3시간 30분 40분 그 정도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가 하윤이가 일어나서 그 신림점, 알라딘 신림점으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좋은 게 책을 팔거나 사면 주차를 1시간 반을 줘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고, 보통 저를 책을 팔러 갈 때는 밤 늦게 저 혼자 가던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보통 밤 늦게 가니까 주차 자리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주차가 늘 널널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이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날이.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차를 이제 거기다가 하나 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있는데 교회 차들로 꽉 차가지고 결국에는 주차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책을 들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지인분들을 만나러 갔는데, 유튜브 이제 하시는 그 문쌤, 네, 문교훈 선생님과 현토니님, 그 아내분, 그리고 애기 서진이, 그리고 삼범님, 혁준님, 이제 루미네, 이렇게 세 가족이죠. 저희 가족까지 세 가족이 모여가지고 딸기 뷔페를 갔습니다. 그 문쌤 부부께서 딸기 뷔페를 한번 가자 같이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 주셔가지고, 렌토니 님이 이제 디저트 업계에서 일을 오래 하시기도 하셨고 좀 그런 쪽을 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딸기 뷔페가 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한 2월 말 정도까지 하고 종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저기 후보를 주셨었는데 카톡에 다 남아있긴 한데 어디였는지 다른 데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이라고 이제 용산에 있는 곳인데, 저도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보고 좀 유명한 곳이겠지라고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은 없었고, 뭐 자러 간 적도 없고 뭐 놀러 간 적도 없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딸기 뷔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인에 이제 13만 원, 네, 그 정도 가격이고 좀 비싸죠. 네, 비싼데 다른 데는 더 비싸더라고. 한 명이 막 10만 원 이래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어질어질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 저기 문쌤 부부와 삼범님네 부부와 그 저희와 이제 단톡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셋이 자주 보게 되면서 단톡방이 생겼는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같이 또 이제 어울려서 노는 게 좋더라고요. 다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되게 이제 친절하시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드세거나 뭐 기세거나 아니면은 뭐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거나 이런 분들도 없고, 그래서 같이 또 이제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가기로 했었고, 그리고 유자 씨가 버킷리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소박한 버킷리스트인 것 같기도 한데, 대학교 때인가 친구가 이제 가자고 했는데 비싸서 못 갔고 되게 가고 싶긴 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애기 엄마가 된 상태에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속으로 참 소박한 버킷리스트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유자씨 버킷리스트를 좀 몇 개 물어보고 그거를 제가 좀 이루어주는 뭐 그런 컨텐츠를 좀 해볼까. 딸기 뷔페 정도의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 물론 뭐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사실 남편으로서 못 해줄 만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음에 유자 씨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오늘 목이 좀 칼칼하네. 아무튼 그랬고요. 들어갔더니 1층에 있더라고요. 1층에 있는데 전 사실 딸기 뷔페가 잘 뭔지 몰랐어요. 네. 그 사진도 막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뭐 그냥 뷔페니까 뭐 먹을 게 뭐 많이 있겠지. 딸기 관련된 것들이 뭐 많이 있는 거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을 이제 하고 갔었거든요. 갔더니 이제 참 저기 딸기 관련된 뭐 디저트나 뭐 음식 같은 것들 뭐 이제 있었고, 뭐 생딸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식사 종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뭐 요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 디저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약간 샌드위치 같은 거, 뭐 참치가 들어있는 되게 작은 조그마한 롤 같은 거, 예를 들면 초밥 뷔페에서 먹는 그런 롤 있잖아요. 그런 크기는 아니고 좀 더 작은 거. 그거랑 뭐 이런저런 음식들, 뭐 치즈도 있었고, 치즈도 3종류가 있었는데, 그리고 뭐 고기같이 보이는 건데 약간 얇게 썰어놓은 뭐 이름을 모르겠어요. 거기 이름이 앞에다 써있긴 했는데 이름도 좀 어렵고 평소에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던 이름들이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뭐 이것저것 먹을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뭐 뷔페 아니면 뭐 결혼식 뷔페 아니면 뭐 쿠쿠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딱 그 딸기만을 위한 진짜 뷔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이었었고요. 어쨌든 뭐 이것저것 되게 여러 번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되게 맛있었고 되게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컨셉으로 뷔페가 만들어져서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딸기를 즐기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그랬었고 어쨌든 다 되게 이제 맛있고 그런데 그 뭐 디저트 맛 자체가 근데 뭐 모든 디저트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막 엄청난 뭐 살면서 처음 먹어본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당연히 절대 아니고 근데 맛있었어요. 다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그런 맛들이 있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싶은 정도의 느낌들로 맛을 다 약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는데 막 그런 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아무튼 그랬고 근데 거기 뷰가 정말 좋더라고. 뷰가 정말 좋았고 층고가 엄청 높아가지고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한 10미터도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높았고 아마 1층이니까 좀 그렇게 층고를 위로 높게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한쪽 벽면이 다 통유리여가지고 그쪽 바깥으로 이렇게 쫙 경치가 보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슨 사장님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사장님들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드실 테니까 드라마 같은 나오는 뭔가 그런 곡 같기도 했었고 그리고 피아노였나? 피아노랑 바이올린이었나? 하여튼 악기를 2개를 그 연주하시는 분이 2분이 오셔가지고 여성분이셨는데 음악을 이제 연주를 해주셨어요. 이제 가요인데 좀 이제 그 악기로 이제 해주셔서 처음에는 야 클래식 음악인가 보다 했더니 이제 가요더라고. 많이 들어본 왜 이렇게 클래식인데 낯익지 뭔가 귀에 쏙쏙 박히네 했더니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가요를 그런 음악들로 이제 뭐 악기들로 편곡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 주신 거겠죠. 어쨌든 이게 뭐 클래식 음악들이야 뭐 피아노로 연주를 했던 뭐 바이올린으로 했던 클래식 음악들은 뭐 그냥 핸드폰으로도 많이 듣고 그냥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또 실제로 앞에서
그 악기로 라이브로 연주를 하는 거를 들으니까 또 되게 그게 또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맛에 또 음악 감상 같은 걸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니면은 뭐 스피커 같은 거 좀 좋은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싼 스피커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뭐 약간 요런 이유지 않을까? 그런 비싼 거는 좀 그 비싼 거만의 그 맛이 있을 테니까. 아무튼 뭐 그랬었고요. 간만에 굉장히 경치 좋은 곳에서 힐링되고 그 좋은 분들과 하하호호 떠들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만남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 괜히 이제 좀 이제 가격이 좀 있으니까, 물론 뭐 1인당 65,000원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도 괜히 그냥 사람들이 좀 더 뭔가 부자 같고 여유 있어 보이고, 뭐 몽클레어 패딩 뭐 이런 거 많이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잘 모르지만 그냥 비싼 패딩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나도 어차피 그 안에 있으면서 괜히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인 것 같고 뭔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냥 평소에 맨날 입는 검은 바지, 나이키 집업, 후드 집업, 그리고 그 위에 그냥 패딩 이렇게 입고 갔는데 뭔가 좀 너무 후줄근하게 하고 갔나 싶기도 하고, 뭐 자켓 같은 거라도 하나 입고 갔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날따라 바지가 왜 이렇게 뭐 희끗희끗 뭔가 묻은 것 같고 어디서 뭐 일하다가 오는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이 갑자기 좀 들어가지고, 다음부터 호텔 뷔페를 갈 때는 조금 깔끔하게 입고 가야겠다. 뭐 깔끔한 뭐 그런 옷들이 많진 않지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런데 갔다고 뭐 쫄 건 없죠. 자주 가본 곳이 아니라고 해서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딸기를 20개 30개 마구 먹어주면 됩니다. 그런 걸로 이제 기선 제압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디저트 열심히 먹고 막판에는 이제 아이스크림도 주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완전 막판에는 이제 생딸기를 한 20개 정도? 한 20개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그냥 가져다가. 뭐, 이런 마트에서 사는 걸로 기준으로 따지면, 뭐, 한 7, 8천 원어치는 그냥 생딸기로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가성비 좋게, 먹고 나온 것 같고. 하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라서 돈을 안 받았는데, 하윤이도 딸기를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주 맛있게, 좀 즐기고 왔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면 어차피 딸기는 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시즌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만하지 않나, 가도 괜찮지 않나. 그냥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자기 밥값은 자기가 이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딸기가 너무 좋고 아니면 딸기 뷔페가 너무 궁금하고 딸기 뷔페를 너무 가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1인당 65,000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데 라고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대충 이제 찝어 드렸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날 갈 때 선물을 좀 가져갔어요. 애기들 머리띠가 이제 약간 위에 왕관 같은 게 달려 있고 좀 꽃처럼 생긴 장식 같은 게 달려 있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약간 체인 같은 걸로 해서 진주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 그걸 딱 머리띠를 하면 약간 귀걸이를 한 것 같이 보이는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커플로 맞춰서 머리에 쓰고 사진 찍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져갔는데, 그래서 서진이 거 하나, 루미 거 하나, 하윤이 거 하나 해가지고 이제 셋이 맞춤을 한 거죠. 약간 조금씩 다른 색깔들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커플 티를 저희가 사갔는데 그 전날에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커플티를 샀는데 유자씨가 뭐라고 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을 알려줬는데요. 좀 요즘에 뭐 유행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즈 애기들 맞게 대충 셋이서 이제 좀 계열수도 조금 차이가 나고 뭐 체중도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 이제 좀 맞춰서, 그리고 거기 이제 직원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일단 가져갔고, 그래서 뭐 하윤이는 입고 갔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뭐 셋이서 맞춰서 입고 만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선물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 커플티의 브랜드 이름은 나중에 강가장 채널에 영상을 올릴 때 뭐 자막으로 좀 넣거나 그렇게 해볼게요. 뭐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매장도 되게 컨셉이 좀 화려하고 재밌어 보이는 옷 브랜드였습니다. 약간 맨투맨 같은 옷이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1차를 하고 2차를 갔습니다. 2차를 가서 뭐 술을 마신 건 아니고 잠실에 그 롯데월드 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거기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갔죠.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아마 뭐 다 기다리는 거 해가지고 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들어갔더니 이제 막 수족관 뭐 어항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큰 어항에 어항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제 막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음료를 팔고 뭐 그런 시기였었는데 음료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커피만 마시는 건 아니고 물고기 이제 구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구경값도 들어가는 거겠죠. 거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9,000원? 이 정도 했던 것 같고 음료 하나가. 근데 이제 현터님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병에 든 음료가 괜찮다 맛이. 그리고 저거 사도 자리에 이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셨어요. 봤더니 7,500원인가? 다른 음료들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특별히 마시고 싶은 음료가 있진 않아가지고 그 7,500원인가 8,000원인가 7,000원인가 하여튼 다른 것보다 조금 쌌어요. 한 1,000원 얼마 정도. 그거 이제 저희는 2잔 시켜가지고 자리 잡았죠. 이제 각자 그 집끼리 음료 주문 이제 각자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애기들까지 해서 9이잖아요. 어른만 6이고 그래서 근데 단체석이 2 테이블 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한 테이블이 이제 거의 나갈 때쯤 돼가지고 거기 앉을 수 있었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막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네. 용산에서 잠실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냥 각자 테이블 잡고 각자 물고기 구경하다가 집에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네, 자리가 생겨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물고기 구경을 했죠. 음료수도 마시고 근데 애기들이 뭐 늘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보채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돌아가면서 이제 보채는 애기의 부모들은 이제 애기를 안고 한 바퀴 도는 거죠. 물고기들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울지 말라고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이제 도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 네 혼자 앉아있거나 뭐 둘이 앉아있거나 뭐 이 정도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하윤이도 역시나 몇 번 보채가지고 저도 이제 하윤이 안고 몇 번 돌아다녔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혁준님이랑 삼범님도 이제 같이 갔다 보니까 근데 그 두 분은 사실 거의 뭐 인지도로만 따지면 준 연예인급의 사실 인지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갔을 때도 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여성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삼범 혁준님을 잘 알만한 나이이다 보니까 많이 또 알아보시고 사진도 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아니면은 알아는 봤는데 뭔가 약간 말을 걸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그 느낌으로 뒤에서 약간 발 동동 구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서서 구경만 하시는, 바라만 보시는 뭐 그런 분들도 좀 계셨고, 그러니까 뭔가 말을 걸곤 싶은데 너무 이제 좋은데 그 망설여져 가지고 쉽사리 이제 손을 뻗거나 말을 건네거나 이렇게 못하게 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꽤 계셨고, 그래서 두 분이야 뭐 워낙, 저도 사실 문쌤을 만나기 전부터도 그 두 분, 혁준님, 3번님은 뭐 알고 있었으니까, 옛날에 막 같이 방송에도 나오시고 하여튼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라 워낙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했다. 네. 보통은 이제 집에서 모였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두 분의 약간 인지도 테스트랄까?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혁준님께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 쪽을 잘 아세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잘 아셔요. 동물 박사죠. 네. 그래서 그 아쿠아리움 카페를 가이드도 살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물고기는 어떤 거고, 이러이러한 거고, 이 어항은 이 가격이 얼마고,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물고기 종류도 막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셨는데, 들을 때는 신기하다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또 하고 있지는 못하고, 아무튼 거기서 뭐 이래저래 이렇게 놀다가, 루미가 낮잠을 못 잤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좀 보채서 한 5시쯤 먼저 한범님네 부부 가족이 이제 귀가를 하셨고, 저희랑 이제 문쌤네랑 같이 이제 몰 구경 좀 하다가 4층에 유아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도 한번 갈고, 그 다음에 그 4층이 유아 휴게실이 있고 애기들 관련된 브랜드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바닥이 약간 좀 푹신한 카페트 같은 게 좀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윤이 걷기 연습하는 거를 이제 문쌤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했는데, 유자씨 그 후드티로 하윤이 이제 겨드랑이에다가 끼고, 나중에 아마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하겠네. 하여튼 그 약간 겨드랑이에다가 유자씨 그 옷을 이렇게 받쳐준 상태로 하윤이가 걸을 때 약간 이제 보조를 해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균형을 조금 잘 잡게 살짝 도와주는 느낌. 그런 식으로 했더니 하윤이가 밖에서 걸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몇 번 밖에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대로 얼어가지고 그냥 엄마 하면서 엄마만 쳐다보고 걸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겨드랑이에다가 엄마 옷 끼고 이렇게 걷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이렇게 빼더라고요. 뺀 상태로 혼자서 막 걸어 다니고, 거기가 몰이 상당히 이제 좀 규모가 큰데 거기 한 바퀴는 돌았던 것 같아요. 꽤 많이 좀 이제 걸어 다녔고, 뭐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뭐 잘 걸을 것 같고, 그 뒤로도 밖에서 냅두면 혼자 막 걷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쌤 부부께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부분이 참 많고, 네. 어떻게 다 참 보답을 해야 되나, 네. 늘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도 좀 걷기 연습하다가 5층에 스티커 사진이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올라가서 스티커 사진도 좀 찍고, 스티커 사진이 아닌가? 인생 네컷 같은 거? 이름은 좀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게 스티커가 되나? 떨어지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희 때는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뭐 보통 스티커 사진을 뭐 둘이 찍거나 뭐 넷이 찍거나 그럴 텐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6명이잖아요. 애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비좁더라고. 근데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그게 뭔가 약간, 그게 또 약간 시간이 엄청 촉박하진 않지만 촉박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6명이서 이렇게 낑겨가지고 그 한 화면에 다 나오게끔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아등바등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사진 한 2번 정도 찍고 헤어져서 이제 집으로 왔었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기 뷔페도 너무 좋았고, 좀 더 많이 못 먹었던 게 좀 한인데,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가 초반에 제가 있을 때 없었어가지고 뒤늦게 보충이 됐는데 이미 제가 배가 부른 상태여가지고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못 먹었거든요. 한 입도. 그게 좀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조금 이제 마지막에 배 부르지만 좀 더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움직이기도 좀 귀찮고, 제가 좀 안쪽에 앉아가지고 배도 부르기도 하고, 다른 거 뭐 이미 충분히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먹긴 했는데, 겉보기엔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딸기 뷔페를, 올해는 아마 시즌이 끝났을 것 같고 내년에라도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이 생각이 나신다면 생크림 케이크를 꼭 2번 드셔주세요. 저를 위해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언제 올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41분? 지금 그냥 올려버릴까? 보통 9시에 올리는데 지금이 이제 11시 다 돼가고, 렌더링 해서 올리면 11시 반 될 텐데 갑자기 올라가면은 또 아니 이게 웬 거지? 하고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일은 이제 3월 1일 휴일이죠. 공휴일. 가평에 갑니다. 가평에 여행을 가는 건 아니고 그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 가족분들이 이제 모이게 됐어요. 가평에서. 장인어른의 이제 형제 자매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 뭐 예를 들면 하윤이, 네, 그렇게 다 모이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혼식 때만 뵙고, 그 뒤로는 이제 다른 가족분들은 한 번도 이제 뵙지를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근데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는 친척들끼리 잘 좀 안 모이기도 하고, 저도 저희 친척들도 못 본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내일 이제 좀 모이게 돼서 운전을 아마 한 4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왕복으로. 주말, 그러니까 휴일에 가평을 가는 건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 굉장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눈치 게임에서 실패하면 아주 이제 끔찍한 교통체증을 맛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 한 4시간 정도는 운전을 할 생각을 지금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일찍 자야 되지 않을까, 내일을 위해서 체력을 좀 비축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12시쯤 모여가지고 거기 이제 친척 어른분 중에 한 분 집이 별장 같은 게 거기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뭐 밥 먹고 할 것 같은데, 뭘 먹으려나? 사람이 꽤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리를 해서 먹기에는 너무 일이 많을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갔다 온 다음에 네,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 들어가세요.